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 골드만삭스가 9월 중 규모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시장 우려를 키웠고,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총재가 노동시장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불안 심리를 부채질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8%, 0.3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부터 이어진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도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1%, 0.47% 하락한 반면 프랑스는 0.15% 상승했습니다.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몇 개월간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더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났다며, 만약 노동시장이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 신용이 138억 달러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인 150억 달러 증가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 상승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 구매 등이 포함된 논 리볼빙 신용이 4개월 내 최대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양적 완화 축소 의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과 같은 재료에 밀리면서 자흘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월가 대형 투자은행의 골드만삭스도 오는 9월이면 QE 축소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죠. 먼저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된 날, 또 통화정책회의를 마무리하는 일본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의료 정맥이 강세에 대해서 전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특징적으로 네. 어느 정도 업종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예, 한 번씩 다 언급됐던 그런 업종군이었었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밀 기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 산업 육성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정밀 기기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그 전일 같은 경우 큰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주간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월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실 때는 상당히 크게 지금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의료정밀 기기 업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은 3거래일간 지금 27%의 급등을 좀 보였던 장세를 좀 이끌었고요. 피부 미용 관련 기기였는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는 것은 업황 아니면 회사 가치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한번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같이 드리면요.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이후에 코스닥 지수 대비 의료기기 업종의 시가총액 추이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수혜에 발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의료정밀 기기 업종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 중에서 의료정밀 기기업종은 코스닥의 상승 추세를 좀 더 앞서서 이끌고 있는 주도주 패턴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지수 및 시가총액에 대한 헬스케어 업종의 비중 현황에 대해 나타나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절대적인 평가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구나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지금 인구 비중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가총액도 좀 더 높게 나타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만큼 이렇게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덜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무관심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한번 본다면 실적이 나는 기업도 있고 안 나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은 골고루 수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가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격차는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세계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 성장률은 2013년에 15%에서 20%에 이를 전망치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본다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6에서 8%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2013년을 넘어갈수록 더욱더 고성장을 좀 더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위 20개국,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에 상위 20개국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의료 시장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한 비중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시장도 좀 더 확대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도 어차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제약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제약업종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약업종이나 바이오업종이 어느 정도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의료기기 정밀 기기업종은 그만큼 매출 자체가 뒷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란 그죠? 그만큼 우리의 눈에 형체가 보이는 종목군들은 의료기기 정밀업종, 그리고 형체가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것은 바이오 제약업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체로 봤을 때, 네. 치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가장 절대적이겠죠. 네. 그래서 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광학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휴비치라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1차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매물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의료기기 정밀업종이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부분 다 올라오는 분위기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상승 시그널이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 도마기가 31%, 그리고 렌즈 가공기 22%, 그리고 자동 렌즈 비터가 10%, 그리고 나머지 광학 현미경이 37%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학 렌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고요. 휴비치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 현상을 보였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엔화의 어느 정도
약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가는 빠졌지만 지금 상태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엔화적인 부분이 너무 또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회사 상하이 휴비치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3년에는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실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중국인들이 매출처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인데 중국인들이 일본 기업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싫어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화의 약세적인 분위기보다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더 중요하게 엮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 비중이 8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좀 더 유명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마저 좀 드리면, 일단 우리가 주봉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되면 지금 어느 정도 하단에서 거래량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추세들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봉상으로 볼 때도 우리가 21선 강력한 저항권의 움직임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의 거래량까지 어느 정도 동반되는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뜻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가격대 28,0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8,000원을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짧게 22,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4,000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안광학 의료기기 부분 국내 1위 기업인 휴비치에 대해서 투자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병권의 종목 박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설국열차, 더테러 라이벌 등 반응이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관련주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관련주도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앞의 흥행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던 영화 자체가 이제 미스터 고라는 영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들의 그 흥행 성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각종 외화라든지 국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스터 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최초로 자본 합작으로 만들었다는 영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흥행을 올리지는 못하면서 미디어 플렉스가 주가가 이제 조금씩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가 이제 미스터 고 관련 배급사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7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거기서부터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의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어 플렉스 자체가 미스터 고라는 영화에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돌 때 강도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일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설국열차인데요. 이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CJ 계열에서 배급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흥행에
좋은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뭐 해외 선 판매도 대략적으로 200억 원어치 이미 선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대략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말에 이제 다시 또 뭐 관객이 추가로 들 걸로 예상을 한다라면은 앞으로의 흥행 성적은 순조롭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고 합니다. 저는 뭐 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CJ ENM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상승세를 잘 타고 있어요. 사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좀 타오면서 유지를 잘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위치고요. 사실 영화 배급뿐만이 아니라 지금 케이블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고, 요즘은 뭐 공중파 못지않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디어플렉스, CJ ENM, CJ CGV를 중심으로 영화 관련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종목 AS 받아볼 텐데 CTC 바이오와 스페코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CTC 바이오는 8월 초나, 일일이었죠, 네. 예, 그때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초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기업의 내용이 상당히 좋고 좀 중기로도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위치해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지금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4,4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이 회사 자체가 상당히 내용이 좋은 편이라서 앞으로도 좀 더 강세를 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회사는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주가가 출렁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그 북한에서 이제 결국 그 정부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조정을 또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거는 초기 단계의 상승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면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지금 현재 그 동물 사료 쪽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또 조류증 예방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32,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정도는 일단 보시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목표가를 다시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자세한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신작 게임으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그 네오이즈 인터넷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 모바일 게임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신작 게임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급등세를 한번 탔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의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왜 이렇게 크냐 하면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상당히 좀 그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고 또 그 경쟁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신작 게임을 앞으로 빨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만 흥행이 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그동안 매수가 전혀 없다가 신규 매수세가 새롭게 유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강하게 상승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이 종목은 그동안 추세가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오다가 그 매수가 더 뒤이어 이어지지 못하고 후발 매수가 유입이 안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 시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승 초기 단계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만약에 다시 얼마 안 올라서 하락을 해버리면은 상승이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은 하락 추세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조정 시 8,400원에서 8,50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10,000원 정도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좀 잘 지켜주십사라는 마음에서 좀 타이트하게 7,7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반등이 안 나오면은 바로 끊어내는 전략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림 신창환 대표님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정성선님 신청합니다. 네, 추세 상승 앞두고 어느 정도 조정 나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일선을 개보록 깨고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니케 지수가 4%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벤트가 많은 목요일장입니다. 어제장 분석과 함께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거가 어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다 했는데 매수를 저는 해야 될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이 굉장히 이제 뭐 정직하게 빠지죠. 정직하게 빠집니다. 정직하게 빠진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 주 주가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이제 62%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이제 상승폭에 또 38% 빠지는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항이 이제 상승이 38% 하락이 62%요 구역에서 이제 정확히 저항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빠져봐야 1850 지금 자리에서 한 20포인트 정도의 이제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자리에서 쉬어가자 3일 정도 쉬어가자 대놓고 파세요 이러기는 말 못하고 쉬어가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이 주식이 눌림목이 이제 가는 눌림목이냐 빠지는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주가가 이 자리에서 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난 근데 주가는 우리나라 폭락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이제 꼭지에서 빠지니까 폭락이 아니냐 왜? 뭐 보고 놀란 거 뭐 보고 놀란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 주식이 50포인트 주가 160포인트 뜨고 50포인트 빠지는 크게 뭐 안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주가가 주식이 이제 빠질 타임에 조정받을 타임에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정 타임에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 조정을 생각지 않았는데 이 급락로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왜 뺐느냐 글로벌 증시가 이제 이틀 뜨고 이틀 조금 빠졌지만 왜 뺐느냐 뺐는 이유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어제 이제 감시가 되는데 뭐냐면 개인들의 푼 매도입니다. 개인들의 푼 매도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푼 매도는 주가가 빠지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이미 이 100억이 손해 부분이 한 800억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수익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꼭 사고 친다 했는데 미결제 약정이 많아가 이미 옵션에서 사고가 첩붙어요. 옵션에서 개인들이 이미 한 800억 정도, 이 100억인데 이제 푼 매도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번에 6월물이 여러분들 콜 옵션 매도에서 150억이 2200억까지 물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콜 매도가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푼 매도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 개인들이 100억을 걸어놨는데 이게 주가가 내림으로써 기관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빨아먹어버렸죠. 개인들을 등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기관들이 선물을 손절미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절미 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지금 선물도 상방향
옵션도 상방향으로 걸어가지고 양쪽 다 지금 코피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선물이 버티면 되겠지만 콜 부분, 이 옵션 부분은 오늘 서서히 손을 탁탁 트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마감니다. 이렇게 만약 오전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정리해버리면 주식은 종가에 확 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결제약제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 미결제약증이 10만 개 이상 될 때는 함부로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동참했는 거는 개인들의 돈을 털라고 특히 풋옵션 매도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ELW 하지 말라 했는데 옵션도 이번에 만약에 뭐 양빵 50만 원, 10만 원짜리 걸었으면 기본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1,000만 원이 개인들 돈에서 다 틀렸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쉽고 오늘 아침 사실 시황하기가 싫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너무 주가 자체가 제가 쉬어라 할 때 쉬어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쉬어라는 말은 뭡니까? 애매하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가 빠져 그게죠. 주가 뜰 때는 제가 뜬다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주식이야 여러분 빠져봐야 여기서 뭐 단무지 정신 갖고 있으면 이 바닥 개선하면 아직 팔기가 안 됐으니까 괜찮은데 선물 옵션 같은 거 오늘 만기일이라서 여러분이 그 사이 이제 그 마지막 날 대비할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4일 동안 뺨으로써 풋매도 개인들의 풋매도가 8배 손해나는 그러니까 1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없는 사고가 터졌다. 지금 뭐 일본 증시 하락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파생하고 연결돼 가지고 파생해서 지금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뭐 이미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해로요. 제가 여러분 미결제약증이 많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뭐 여러분 살아보면 이런 일들 있으니까 일단 풋옵션 매도하신 분들 그냥 털어버리고 다음부터 옵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21일평 하락 어제 개파라겠죠. 그럼 과연 이제 이 자리에서 죽음보가 나올 것이냐. 죽음보가 뭡니까 여러분 61일평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61일평이 떨어져 21일평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 죽음보죠. 이 죽음인데 과연 죽음보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죽음보에서 한번 이 죽음보에서 다시 의배가 다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죽음보 쪽이 아니고 후자 쪽입니다. 올라간다 쪽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이죠. 61일평 자체가 이제는 뭐 힘써봐야 며칠 못 쓴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 써봐야 16일 남았습니다. 61일평 상승하면은 21일평이 밑에 있더라도 주가 급락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61일평이 살아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쉴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일단 뭐 빠지는 국면이지만 그 빠짐이 뭐 많이 빠져봐야 1850 천원까지 빠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미 여러분이 이번에 1930까지 와서도 여러분의 주식은 팔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실 때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아래쪽의 매물이 굉장히 줄어드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그 빠진 1780을 깨고 나니까 이 새 매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 하방 경기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그러면 과연 뭐가 해야 되느냐.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프로그램 매도요.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하는 게 프로그램 매도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아침에 이제 보합 요즘에는 아침에 주가가 거의 보합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거의 먼저 코피 쌓아보는데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오늘 약세를 보일 거고 프로그램 매수 나오면 오늘 주가가 예상외로 강한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약세를 살짝 보였다. 오후에는 만약 개인들의 풋옵션 이 매도를 정리를 하면은 땡기지만 정리를 안 하면은 제가 볼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프로그램 매수 두 번째는 개인의 풋 매도 요 부분을 두 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보면 오늘 장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하는데 뭐 옵션 알아야 되나? 나는 선물하는데 옵션 알아야 되냐? 주식이 업소이고 업소이 선물이고 선물이 주식입니다. 3일째니까 여러분 이걸 꼭 배워야 된다. 배우실 분들은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저희 사무실 오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의 최고의 희생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420일 하방 이탈했습니다. 과연 420일 이탈해가지고 이 주식 자체가 추세가 깨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삼성전자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삼성전자가 전보다 실적이 나쁘더라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되거든요. 주식이 전년 비해서 높은 거. 그러면 다른 회사도 전년 비해서 높은 거. 이건 오리거든요. 그 전년 비해서 낮더라도 다른 회사에 비해 다 높으면은 우리 그 전문가는 사람이 절대 그 실적과 상대 실적인데 실제로 절대 실적을 함으로써 상반기에 이제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각 전문가 방송에 예저가치 분석자들이 제일 많이 손님들을 깡통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상대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대성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올 때까지 왔습니다. 상승폭이 38%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언더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옵션 때문이거든요. 오늘 만기 지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안정을 찾을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주가의 이제 하방에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이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의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현대차 노조 때문에 그러는데 현대차 노조가 뭐 다 데모하는 거는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평등에서 어긋나는 자식을 대를 이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 입사하는 거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왜 됐느냐면요. 아버지 현대차 공돌이 아들 현대차 공돌이 2대 공돌이 되니까 그 부분은 현대차 노조 듣고 반성을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매수가 나오는지, 또 개인의 풋 옵션 매도가 이어진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예,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맥입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2004년 설립된 후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에 적용되는 임용 모듈, 터치스크린, 패널의 주요 원자재인 ITO 센스 등의 생산 및 판매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터치패널 최대 공급업체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두 달간에 걸쳐서 계속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으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밑에 보시면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제가 보유기간을 2주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추천하면은 바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한 1, 2주 있다가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전화가 오면서 상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하시는 분들 보시면 사자마자 수익이 나고 상한가 가는 걸 원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자마자 상한가 가고 계속 상한가 두세 개 나오는 시장은 3년 전의 시장이었고 요즘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어서 한 일주일, 2주 정도 기다려야 수익이 나오는 장이니까 요즘은 바닥권에서 좋은 주식을 사서 한 평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기다리셔야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장을 정확히 보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12,600원 사이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니까 두 번으로 나눠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6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락앤락 AS를 받아볼 텐데요. 지난 7월 4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보니까 제시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오늘의 AS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밀폐용 기와 기타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법인 23개를 영업 중에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신제품 개발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영합니다. 유보율이 2100%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약 15%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전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7월 4일 날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한 5%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한 일주일 정도 하락, 조정을 하다가 다시 갔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추천을 해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2, 3주 보면 한 10에서 15% 온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특성을 아시고 요즘은 사자마자 상한가 두세 개 가는 장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사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한 2주 정도 주식 매매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면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한 10에서 15%, 20% 올라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고 기다리는 장입니다. 기다리셔야 수익이 나는 장이니까 잘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벤트가 많은 목요일 개장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광 상무님과 자세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구전 논의가 연일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일본 니케이 지수가 4%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먼저 해외 시장부터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참 날도 더운데요, 그죠? 네. 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열대야였다고 하죠. 저녁 때도 3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이 많았는데 이 주식 시장마저도 참 투자자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죠? 출구 전략이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출구 전략이란 게 뭘까요?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죠,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을 늘려서. 근데 결국 그것은 이미 한시적인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죠. 부작용이 더 크니까. 그럼 결국 이것은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철회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역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오히려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묘하게도 단기적으로는 심리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주식은 이 회사 기업도 좋고 직원도 새롭고 급여도 계속해서 인상해주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빠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어요. 그것은 왜냐? 심리적으로 그만큼 그런 재료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근데 결국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기업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그 주식이나 그 증시 여건의 심리 때문에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죠? 예, 경기하고 실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출구 전략 얘기도 결국은 단기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투자 격언에도 보면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격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제 급락했죠. 종합지수가.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했습니까? 네, 1900선이 그냥 맥없이 붕괴되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그죠? 1880선마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이것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자 해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화요일날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국내 주시장이 19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망의 2000포인트 선을 포함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직전 저점대인 122만 원이 붕괴되면 안 된다. 그리고 133만 원이 돌파된다면 국내 증시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직전 저점대 12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제 밀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제시해드렸던 상황이 뭐죠? 환율 동향을 제시해드렸죠. 근데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제 원달러 확률이 111원 80자 1118원 70전이었어요. 111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제시해드렸던 게 뭐죠? 중국 시장입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은 다시 한번 살펴드리지만 어제 중국 시장도 결국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혀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 탈출 신호에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중국 증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미 제가 제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말 고점을 찍고서 6월 한 달 동안 밑으로 빠지는 가격 지수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이죠. 6월 말부터는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벌써 되네요. 기간의 조정을 보면서 황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바닥을 계속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는 이미 상승을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따라서 상해종합지수 어제 소폭 조정받았습니다만 오늘 추가 조정 시에는 저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미 두 가지 조건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직전 저점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해서는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는 돌파해줘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고 또 오늘이 뭡니까?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그리고 금통위가 열립니다. 과연 호주처럼 우리나라가 추가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금통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옵션 만기라든지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장중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상승을 위한 해외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 증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죠. 여기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최근 국내 시장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제 국내 증시가 두 자릿수 2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미국 시장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제 땅에서 3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미국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3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럼 그 미국 시장의 현재 위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보시는 것이 이게 다우존스 종합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 지난 5월 달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놀림목, 2주 연속 계속 횡보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견조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20일 이동평균을 살짝 붕괴시켰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그 밑에 또 강력한 지선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가 행진에 따른 다전한 자연스러운 눌림목의 과정이 보일 가능성은 없죠. 자, 그리고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악재는 아니다. 그럼 심리적인 요인에서 빠지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죠. 9월 달에 말이야. 출구 전략을 실시한다면 그 실시한다고 발표되는 시점에 주가는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빠질 가능성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점 염두에 두시 않나. 그리고 여기 그 투자 심리에 또 하나를 붙이겠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버냉키고요. 연방은행 총재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시카고 연방 총재가 아주 시장에 긍정적인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총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온건파들을 비둘기파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미국 회의에서 이 비둘기파 의원의 대표주자인 시카고 총재가 출구 전략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또 위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시적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추세 이탈로 보기에는 전혀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일 이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고 악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이벤트도 많아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투자 전략과 함께 매수 가능한 업종 어디인지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저 같으면 오늘장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왜? 단기적으로도 매수권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개파락을 2번, 3번째 하면은 주가는 반등을 보입니다. 어제 개파락하면 장대 음동이죠.
오늘도 만약에 개파락한다면 시초가부터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증시가 상승할 때도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디커플링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오히려 더 빠른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거의 30포인트 가까운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도 저는 장이 만약에 뚜껑이 열리게 되면 플러스 출발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정도로 이미 국내 시장도 어제의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오늘 장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추가 하락은 단기적 매수권에 진입한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침 시초가부터 개파락 출발 시에는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이 옵션 만기일 금통위가 열린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가운데 그렇죠 추격 매수 상승이 일단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1900선에 안착하는 모습으로 국내 증시 2주간 보이다가 어제 장대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밑에 지지선이 또 강력합니다. 1900선의 지지선보다 더 강력하죠. 제가 지시해놓은 형성되는 것이 1850포인트를 축으로 한 라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은 여러분께서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리얼타임으로 여러분에게 이 전략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는 큰 흐름 그리고 업종 위주로 많이 전략을 드리는데요. 주초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리 선침해 조건으로서 조선과 철강주들 눈여겨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완성차업자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완성차와 부품 관련주 눈여겨보셔도 좋다. 그리고 바이오와 화학주들 역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도 뉴스 보스를 통해서 아셨죠? 자, 북한이 개성공단 다시 재가동을 위한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14일 날로 제시했죠. 그렇다면 대북 관련 수혜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한 매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강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있을 금통위와 옵션 만기 여러 이벤트도 잘 대응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